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 소식으로 문을 열겠는데 자, 요즘 고기에다가 이제 상추를 얹어서 써먹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 생산자 물가가 뛰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이제 추석까지는 좀 잡히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돈 되는 경제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 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금리 또 한 번 동결이 됐더라고요. 예, 정확히 한 40분 전 음.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고요. 예. 13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3연속. 그러니까 0.5% 금리 수준에서 네. 3.5%까지 인상했다가 음. 13연속이니까 1년에 8번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1년 반 이상 네. 금리를 동결해 왔던 겁니다. 뭐 좀 떨어질 거라 예상을 좀 했었는데.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서 금통위, 그러니까 FOMC 회의가 9월 중순에 있어요. 예. 근데 캐나다가 먼저 금리를 2번 인하했습니다. 음. 유로존이 먼저 인하했어요. 또 영국도 인하하고요. 뭐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 중국 정말 많은 나라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도 혹시 선제적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뭐 대출하신 분들도 많아서 관심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했고요. 예.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던질 것인가 아닌 것인가 예.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모여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동결이 됐고 뭐 관심은 이제 소수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네. 하는 의견이 나올 법한데 네. 어땠습니까? 나왔습니까? 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7명이서 그러니까 금통위 위원이라고 합니다. 예. 금통위 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내는데 예. 7명이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이고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네. 12회 동결할 때까지는 예. 7명이 만장일치로 동결하자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때 바뀌는 것을 우리는 피벗이라고 합니다. 예. 피벗이 이루어지는 국면에는 7명이 만장일치로 동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허.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만장일치가 아니고 뭐 2명, 3명 정도의 소수 의견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3명은 인하해야 되고 4명은 아직 동결해야 된다라고 예. 판단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가 더 실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수 의견이 담길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인데 아직 몇 대 몇인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 나오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내에 10분 뒤에. 10분에서 30분 사이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네.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다. 만장일치 동결이 아니라 또 몇 명, 1명, 2명, 3명 정도의 예. 위원들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우리도 이런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이게 어쩌면 금리 인하의 사인인 거죠. 9월에는 우리 금통위가 없습니다. 예. 10월 금통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고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사인으로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소수 의견이 정말 나올지 같이 언론을 좀 주목해 보시면 예. 어떨까? 의견을. 그게 이제 하반기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거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주식 시장에도 저축할지 예금으로 갖고 있을지 예.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금리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재테크 네. 금리가 이런데 재테크라도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재테크 정보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주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쭉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부 입장에서는 뭐 투자하기 겁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뭐 안정적인 투자 방법, 재테크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참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라 하면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축을 할까? 아니면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뭔가를 살까? 또 주식으로 갖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은 고민하시 고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고 있을까가 중요한데 재테크 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예, 겁니다. 대출을 얼마나 일으킬까? 예. 그러니까 규모는 여러분의 소득 수준이나 또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정 두 가지죠.
변동금리로 받아야 되느냐, 고정금리로 받아야 되느냐. 예. 자, 지금부터는 변동금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아, 말씀을 변동금리다. 드리겠습니다. 자, 써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라고 생각해봤을 때 지금 3.5%인데 네.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일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말씀하신 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금리를 대략 한 2% 기준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로 갈 겁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중은행들이 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다만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은행 입장에선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나쁘겠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이 더 비쌉니다. 아, 금리가 더 높습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떨어질 것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하고 싶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예.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장 한 6개월은 높은 금리를 부담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사결정에는 대출을 받으신다 한다면 변동금리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간 네, 내요. 일단 대출부터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 밖에 또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질문 주신다면 제가 하나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어쨌든 파킹 통장 요즘 핫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킹 통장 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 어때요? 지정학적 불안 굉장히 고조되고 있죠. 예. 전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중동 불안. 네, 맞습니다. 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하는 불확실성. 이렇게 물음표가 크게 드리워진 이런 경제를 우리는 불확실성의 경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뭐를 더 선호합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해요. 맞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나 변동성, 물음표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니까 안전자산의 대표격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괴. 그래서 금값이 치솟는 겁니다. 금괴 무슨 뭐 100만 달러 넘었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금값이 최근 3년 동안 3배에 올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배경은 그런 불안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것이고 거기에 금리마저 떨어지니까 돈을 저축으로 안 갖고 그냥 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겠다 하면서 금으로의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 파킹 통장은 굳이 따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좀 고려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예적금이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는 예적금보다는 네. 다른 자산으로 돈을 옮기시는 게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금리가 제로 금리를 향해 내려가는 국면에서 다른 자산 가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예적금보다는 다른 자산으로의 이동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으시겠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부동산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것은 그 흐름이 당분간 꺾이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과 같이 이런 자산 시장은 올라가는데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율은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예적금보다는 다른 자산으로의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이시군요. 네. 어쨌든 이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다른 뭐 추천하실 만한 더 재테크 방법, 이게 네. 가장 좋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미래 산업을 진흥하는 섹터. 그러니까 뭐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4%로 한국은행이 조금 전에 전망했습니다. 네. 올해 2.4% 전망입니다. 근데 한국 경제가 2.4% 전망하는데 근데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수백 수천여 산업들의 평균 성장률이 2.4%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ICT 산업의 성장률은 네. 10% 정도 됩니다. 10%나요. 그리고 ICT 산업의 산업. 일부는 인공지능이고 반도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견인차처럼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한국 경제는 2.4% 성장하지만 어떤 산업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유도할까? 그런 산업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서 AI나 AI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얻는 게 저도 많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일명 이번에 짠테크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짠테크는 처음 들었는데 네. 또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요. 고물가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이것저것 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물가 상황에 상대적으로 그냥 소비를 좀 줄이고 그 소비를 줄인 만큼을 또 투자하는 의사결정도 많이 있고요. 그 국내 주요 금융사의 짠테크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은행, K뱅크 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반려견 키우기, 식물 키우기, 이런 여러 가지 미션 수행, 예. 챌린지, 랜덤 뽑기. 그러니까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또 소비 지출을 아끼기 위한 그런 영역의 미션을 제공하고 그 미션을 이행할 경우 특별한 어떤 추가적인 이윤을 주는 방식. 뭐 은행 어플 같은 거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은행 어플들에서 네. 이런 짜테크와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경기 불황기를 좀 이겨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경제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많은 도움이 사실 됐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